기자회견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바로 학교 공동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은 갈등으로 얼룩져 있으며 과거의 교육 공간은 점점 법정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시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는 갈등을 대화와 교육으로 해결하던 공간, 즉 학교에서 지금은 모든 갈등이 학교 폭력으로 처리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처벌이 학생과 교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학교는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학교는 서로를 고소하고 법적 대응이 난무하는 비극적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법은 학교를 이중으로 사법화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은 모든 갈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정서적 학대 신고가 교육 현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저는 갈등의 사법화를 멈추고 모든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중대한 폭력 사안은 엄정히 대응하되 대부분의 갈등은 학교 내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폭력위원회를 폐지하고 회복적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낙인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아동보호를 강화하되 교사를 희생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꿔 전문가의 사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회복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처벌 중심의 학교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학교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갈등 조정 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가가 이를 도와주게 하겠습니다. 넷째,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학교의 규칙을 법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형 학교 공동체 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아이와 교사를 극단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조속히 바꿔야 합니다. 처벌을 줄이고 보호는 강화하며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학교를 고수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를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로 회복하겠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거기서 답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으로 갖게 된 교훈은 학교가 학교 규정이 이래, 법이 이래 라고 다가가는 순간 아이들도 학부모도 학교를 거부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한테 친구야, 학교가 너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면 되겠어? 라는 질문과 학부모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는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법적으로 가야만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고 많은 일들은 사전에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풀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중을 가려서 경로를 잡아야 됩니다. 기존 이 법은 어떤 일이 학폭으로 이야기되는 순간 학교에서 개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역할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피해를 본 것 같아. 학교에 도움을 청해. 학교는 아무 역할을 안 해. 거기서부터 마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는 어떡하죠? 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는 단정이 되고, 그리고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서운함을 갖고 법적으로 계속 경로를 밟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가 학교를 가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 느낌이 나. 나를 가해자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해자가 안 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폭법에 관련된 피해를 받은 사람과 가해자로 규정됐던 이 영역이 다 피해자로 나중에는 끝나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학교에 대한 불신만 남게 되고, 도대체 아이의 담임은 뭐 했어?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그러면 형사적으로 했어. 안 풀려. 그럼 민사적으로 또 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학폭부가 관련된 사안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받고 있는데 두 아이가 친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을 놓다가 교실에서 내잡아봐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아이가 도망가기 힘드니까 의자를 탁 옆에 도망가면서 제꼈어요.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다쳤겠죠. 이게 평소에 친했던 아이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보면서 이거는 학폭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친 아이의 부모는 학교가 도대체 뭐 하고 있어? 애가 다쳤는데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죠? 학폭을 걸었습니다. 학폭이 아니라고 조정이 내려왔는데도 또 경찰에 폭력이라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어떻게든지 가진 일들이 생기잖아요. 선생님도 힘들더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은 신경 쓰지 마.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선생님들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학교에서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그러면 시군교육청으로 가 있고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갈 때 법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 문화를 만들어 가지 못하면 학교 공동체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 영역을 선생님들 푸는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선생님들이 일을 안 하니까 한숨을 돌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가 잘 되려면, 학교가 재구시를 하려면 이 관점에서 이 사안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위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위정을 꾸려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다가가면 자기 정리를 좀 하게끔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이 학교로 들어온 거잖아요. 바깥에 어려운 문제들이 학교에도 흉내내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재정적 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판단이 되면 집중적으로 개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은 반복적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집중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이 없으니까 조사권 정도가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다 아니다를 좀 더 인력을 갖고 바라보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 예방법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야 된다. 그리고 학교의 회복적 학교 문화를 내용적으로 형성하고 이게 지속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래도 시스템의 형태는 공동체를 살린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학교에서 공동체를 살리자는 외침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방향은 학폭법이나 우리 아동학대 예방법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원인은 거기서 출발했는데 그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고 마음을 달랜다 이 정도의 표현들이 있는 것이 저는 현장에 기반한 고민 속에 나오지 못한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교에서 공동체가 살아나면 이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여지가 있고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고 학교 문화를 만들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의 역할, 학교의 구성원들의 역할 이것이 현장에 맞게끔 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역할의 분배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실제 학교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학교 공동체가 좀 살아나는 곳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발생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학교 공동체에서 역할 분배를 현실에 맞게끔 이루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치원교육에서 하는 말 중에서 위험한 놀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놀이터는 안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놀이터가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위험한 놀이터지만 그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유치원 교육에서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여러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죠. 그리고 그 갈등의 형태는 그 지역과 부모님들의 삶에 따라 다 다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교과서에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교과서일 뿐인 거죠. 그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고 학생 문화, 학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갈등 없이 좋은 관계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른들 관계도 그러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더 하죠. 더 자기 표현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등은 충분히 있고 그 갈등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학교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소를 할 때 사정 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법적으로 할 때 형사도 그 절차를 두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절차를. 그러니까 고소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고소하게끔 하면 방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폭력적으로 아주 심한 경우는 지금도 형사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경미한 문제들이 학교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키잖아요. 특히 혹시 그런 상상을 좀 해보셨어요? 우리가 직장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책상을 뺀다는 느낌? 선생님들한테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순간 이게 특별법입니다.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교육활동에서 중지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상처를 극복 못하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선생님들도 자기가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아동학대 보호법에서는 첫 번째 선생님을 그렇게 하거든요. 신고가 되면. 쉽게 말하면 아동학대범으로 처리가 되면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중지돼 버립니다.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 되는 순간 그리고 그 내용이 90% 가까이가 항목이 정서적 학대 문제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은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절차를 경과 조치를 둬야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